크기에 맞춰 철판을 재단. 절단한 후 원통형의 모양으로 장비가 제작된다. 보통 장비는 사각통이나 원통형으로 제작이 되는데 지하수 정수 장비의 경우 지하부터 물을 끌어오면서 강한 수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수압을 고루 분산시키기 위해 원형의 통으로 장비가 제작된다. 이후 정수 장비 내에 물을 공급하고 이동시키는 파이프 제작이 진행된다. 이 파이프를 제작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한다. 구부러지는 지점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가급적이면 직선으로 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물을 이송을 하거나 정수를 하기 위한 수단이지 에너지를 소비를 하면 그만큼 에너지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직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정수 장비와 파이프 각 부위를 완성시킨 후 현장에서 이 장비의 조립, 설치 과정이 진행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화 장비에 실질적으로 물을 여과하고 정화시키는 재료들이 들어간다. 기능인은 사람들이 바로 마실 수도 있는 물인 만큼 이 정화 재료를 화학 물질이 아닌 친환경적 재료를 사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 중심을 차지하는 재료는 다름 아닌 모래다. 물을 일반 부유물을 정수를 하는데 모래에서 약 99%까지 정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0을 정수를 할 때 99%를 정수를 하고 1%만 다른 물질로 정수를 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를 비롯해 옛날 사람들이 샘을 팠을 때 물맛을 좋게 하기 위해 숯을 넣은 것을 착안하여 활성탄과 초가 검출된 알루미늄을 제거하기 위해 알루미늄 흡착제가 들어간다. 모든 장비 제작과 재료가 준비되면 정수 장비가 설치될 장소로 이동. 장비 설치가 진행된다. 수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던 물 부족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지하수를 개발한 마을. 정수 장비는 개발된 지하수와 물탱크 사이에 설치된다. 지하에서 끌어올린 물을 정수 장비를 통해 물을 정화시킨 후 저장통에 보관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차후 원활한 장비 관리를 위해 차량 접근이 쉬운 도로변에 자리 잡도록 한다. 설치가 시작되면서 마을 이장이 찾아왔다. 물 때문에 매일이 걱정이라는 이장. 여전히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정수 장비가 설치되는 것을 바라보는데 그 사이 정수 장비에 정화 재료를 차례로 채워넣기 시작했다. 우선 맨 아래에 굵은 모래를 부은 후 그 위에 숯을 올린다. 다시 가는 모래를 채운 후 마지막으로 물속에 알루미늄을 제거하는 흡착제를 넣으면 정수 장비가 완성된다. 정수기 내부에서는 흡착제, 가는 모래, 그 다음에 활성탄, 굵은 모래 이런 식으로 그 이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배관을 통해 들어온 물은 흡착제, 모래를 차례로 통과하면서 정수되는 것이다. 여기가 너무 좁잖아요. 사람 활동하려고 길어서 가야지. 정수 장비 설치가 끝나면 물을 이동시키는 파이프를 설치한다. 강한 압력을 줘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만큼 파이프를 타고 이동하는 물의 수압 역시 매우 센 상태.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연결 부위가 헐거워도 수압으로 파이프가 터지고 물이 셀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음새에 고무 패킹을 삽입하여 각 부위가 정확하게 맞물리도록 꼼꼼하게 조립이 필요하다. 파이프를 조립한 후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배수 장비와 연결한다. 이때 원활한 수질 정화 작업을 위해
일정 이상의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보통 수압을 조절하여 정수 장비 내에 통과되는 물의 양이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이렇게 배수 시설을 거쳐 정수 장비에 투입된 물은 파이프를 따라 이동. 총 2단계에 걸쳐 수질 정화가 이루어진 후 물탱크에 저장되어 각 가정에 공급되는데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하에서 올라온 물은 흡착제와 모래, 활성탄으로 구성된 정수 장비를 거쳐 중금속과 이물질이 제거된 후 필터가 삽입된 2번째 통을 거쳐 미세 물질까지 최종적으로 걸러진다. 이런 단계를 거쳐 사람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로 재탄생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동파 방지를 막기 위해 외벽까지 설치하면 비로소 정수 장비의 설치가 끝난다. 과연 이 장비를 통해 정화된 물의 상태는 어떨까? 수질 검사 결과 문제시됐던 탁도와 알루미늄의 농도가 감소하면서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며칠 후 마을 집집마다 나오는 물의 양이 확연하게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동안 물이 부족해 고생했던 일들이 깨끗하게 해결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받아 마셔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깨끗한 물이 공급된다는 것에 사람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맛있다. 참, 이제 좋은 물 먹고 살겠다, 이제. 아이고, 좋은 물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다 먹었어. 맛이 이네. 이제 팽이 밟았고.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아주 그냥 주민들이 기뻐하시는 걸 보면은 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형 정수장에서 사용하던 모래 정화 방법을 소규모 급수 시설에도 적용. 친환경 기법으로 물을 정화하는 기술을 고안하기까지 쉽지만은 않았다. 장비 크기가 작은 만큼 들어갈 수 있는 정화 재료도 한정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 하나 소홀하게 넣을 수 없었다. 가장 효과적인 모래 크기와 각 재료들의 투입 비율을 찾기 위해 손에서 모래가 떨어질 날이 없었다. 아예 집방 한켠에 모래 더미를 가져다 두고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연구를 거듭했다. 모래 때문에만 한 30번. 아마 시간적으로는 그 한 3년 이상 실패를 했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려고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만의 기술을 가지 않으면은 이건 안 되겠다는 신념이 생기게 됐습니다.